30년 시장 김치 맛이 대기업 PB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누가 비법을 팔았을까요? 오늘 가족의 진실이 터집니다. 오늘 이야기 중간에 끊기면 아쉬워요. 구독, 좋아요로 저장해 두시고 편하게 감상하세요.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골목입니다. 낡은 비닐 천막 아래로 김치 냄새가 따뜻하게 퍼집니다. 새콤하면서도 얼큰한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쌉니다. 가게 앞에는 국산 고춧가루라고 적힌 종이가 삐뚤게 붙어 있습니다. 손글씨로 쓴 글자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바래고 테이프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합니다. 가게 안에서는 라디오가 흘러나옵니다. 90년대 발라드입니다. 이선희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단골 드립니다. 김치를 사러 온 이들이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들의 편안한 대화입니다. 아이고, 춘자 언니. IMF 때도 여기 김치로 버텼는데 또 사러 왔어. 손님들이 웃습니다. 최춘자는 손을 닦으며 웃습니다. 71의 나이지만 손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김치를 담가온 손입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손가락은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천국이지. 그래도 김치는 여전히 손으로 담가야 제맛이야. 춘자는 새벽마다 일어납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큰 고무대야에 배추를 절입니다.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고 골고루 소금이 배도록 뒤집습니다. 손이 시리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춘자의 삶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일과입니다. 양념을 만들 때는 더 정성을 기울입니다. 붉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젓갈, 모든 재료를 손으로 비빕니다. 기계를 쓰지 않습니다. 손맛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양념의 농도, 색깔, 향을 손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치는 사람 마음이야. 급하면 맛이 먼저 울어. 춘자는 중얼거리며 양념을 비빕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배추 한 장 한 장에 양념을 발라줍니다. 빠뜨리는 곳이 없습니다. 골고루 발라야 맛이 고릅니다. 줄기 사이사이까지 양념이 스며들도록 꼼꼼하게 바릅니다. 가게 안쪽에서 아들 박진수가 일을 돕고 있습니다. 45살입니다. 김치통을 나르고 손님을 응대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늘 조급합니다. 손님을 대할 때도 미소가 어색합니다. 자주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마, 요즘 마트 김치가 싸다고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러다 장사 안 돼요. 진수가 말합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춘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일 뿐입니다. 진수는 답답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며느리 서미경이 조용히 옆에서 일을 거둡니다. 41입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시어머니 곁에서 묵묵히 배추를 씻고 김치통을 닦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의 손목을 쓸어줍니다. 붓기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손목 아프시면 제가 할게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춘자는 툭 내뱉습니다. 내 손맛은 내가 해야지. 남손 타면 맛이 달아나. 미경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김치에 인생을 걸었다. 그런데 진수 씨는 자꾸 돈 얘기만 한다. 미경은 이 집에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방식을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았습니다. 춘자는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신의 일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일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김치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환하게 웃습니다. 그게 춘자의 기쁨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김치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춘자를 살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 30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진수는 달랐습니다. 결혼 초에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 들어 너무 조급합니다. 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밤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자주 합니다. 미경이 물어보면 대답을 피합니다. 회사 일이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미경은 불안합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습니다. 춘자는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고 바닥을 닦습니다. 미경이 옆에서 돕습니다. 진수는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또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미경아, 오늘도 고생했어. 춘자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합니다. 미경은 놀랍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요즘 진수가 좀 이상하지? 춘자가 묻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조금 바쁜 것 같아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립니다. 어머니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미경은 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도시 하늘이지만 몇 개의 별은 보입니다. 미경은 생각합니다.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해. 어머니를 지켜야 해.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평온한 일상이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경은 그저 걸었습니다. 집으로, 내일을 향해.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 시장에 마트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종이가 가게 앞에 떨어졌습니다. 미경이 그것을 주웠습니다. 전단지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PB 김치 특가, 명장급 손맛. 미경은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포장 사진이 보였습니다. 김치의 빛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색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색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춘자가 전단지를 가져가 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우리 양념색이야. 미경은 다시 전단지를 봤습니다. 분명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김치가 다 비슷하잖아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 춘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김치를 담가온 사람의 직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가 마트에서 김치를 사왔습니다. PB 제품이었습니다. 전단지에 나온 바로 그 김치였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요. 요즘 이게 대박이래. 진수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춘자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김치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분노가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이거 우리 양념이야. 춘자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진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요즘 다 비슷해요. 엄마가 예민한 거지.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다고. 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경은 김치를 먹어봤습니다. 확실히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수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양념 맛이 비슷한 거예요. 다들 고춧가루, 마늘, 젓갈 넣잖아요. 춘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확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게 뒤편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철제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손글씨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춘자가 30년 동안 써온 비법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배추 절이는 시간, 양념 비율, 발효 온도,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춘자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묵직했던 무게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춘자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이 깔끔하게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진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뜯어낸 흔적이었습니다. 핵심 레시피가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누가 내 노트를 만졌어? 춘자는 속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가족밖에 이 캐비닛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는 미경과 진수를 불렀습니다.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누가 만졌어? 미경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뜯겨진 페이지를 봤습니다. 진수는 불쑥 소리쳤습니다. 또 의심이야? 가족끼리도 못 믿어? 춘자는 진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이 페이지에는 우리 집 핵심 비율이 적혀 있었어.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에요. 엄마가 잘못 둔 거 아니에요?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 이제 무너진다.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춘자는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진수는 가게에 나오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미경만 조용히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단골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 언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춘자는 괜찮다고 손살에 쳤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훔쳐갔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밤마다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진수는 방에서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주까지 응.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진수의 방을 정리하다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통업체 바이어의 명함이었습니다. 강 부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명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남편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시장 골목에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춘자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맛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나. 미경은 춘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춘자는 미경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시장 상인회로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상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춘자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마트 김치가 우리 맛이랑 똑같은데 혹시 누가 우리 맛을 따라 했는지 아세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자 언니, 요즘 그 피비 뒤에 유통업체 바이어가 시장을 들쑤셔. 몇 집 레시피 사갔대. 다른 상인이 덧붙였습니다. 돈 주고 레시피 산다더라. 빚 있는 집들이 넘어갔지. 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레시피를 돈으로 산다니.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춘자는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자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진수가? 아니, 그럴 리 없다. 자식이 어미의 인생을 팔 리 없다.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미경은 화장실에 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게 뒷문 쪽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진수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급했습니다. 그거만 넘기면 빚 막아준댔잖아. 응, 다음 주까지. 미경은 숨이 멎었습니다. 진수가 무언가를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미경은 몸을 숨기고 계속 들었습니다. 추가 레시피도 준비 중이야. 엄마가 또 새로 쓴 거 있거든. 미경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가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설마 진수 씨가? 미경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며칠 뒤 유통업체 바이어 강 부장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5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통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춘자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 부장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김치 요즘도 최고더라고요. 혹시 납품 생각 없으세요? 좋은 조건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춘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납품? 남의 맛 훔쳐놓고? 강 부장은 능청스럽게 손살에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세상에 맛이 다 비슷하죠. 제가 훔쳤다니요? 춘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일을 했습니다. 강 부장은 어색하게 웃다가 나갔습니다. 미경은 강 부장을 따라 나갔습니다. 강 부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살짝 보인 문서 표지에 레시피 매입 확인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확실해 뭔가 거래가 있었다. 미경은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 부장의 뒷모습, 서류 가방, 문서의 일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없어. 왜? 빚이 있나요?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말만 해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진수는 화를 냈습니다. 신경 꺼. 당신이 뭘 알아? 미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진수에게 큰 빚이 있다는 것을, 그 빚 때문에 레시피를 팔았다는 것을. 다음 날 미경은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빚이 있는지.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 몇 달 전에 사업한다고 돈 빌렸대. 근데 망했다더라. 빚이 꽤 크다던데. 1,000만 원은 넘는다고 들었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진수는 빚을 갚기 위해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팔았습니다. 그것도 강 부장에게.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에게 바로 말하면 가족이 무너질 것입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미경은 가게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진수와 강 부장이 만날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또한 춘자의 캐비닛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레시피 노트에 남은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며칠 후 강 부장이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춘자가 없을 때였습니다. 진수만 있었습니다. 미경은 뒤편에 숨어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님, 약속한 추가 레시피는요? 준비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요. 빨리 해주세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미경은 숨을 죽였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춘자 앞에서 일부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제가 고춧가루 비율 얘기한 적 있어요. 혹시 그때? 춘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너였냐? 진수는 곧장 미경을 몰아세웠습니다. 봐, 며느리가 말했잖아. 며느리가 흘린 거야. 미경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자는 미경을 봤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경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에게 화살이 와야 진짜 범인이 방심한다. 시장 골목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진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가족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게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마트 김치가 너무 싸다는 이유였습니다. 춘자는 매일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단골 할머니가 가게에 왔습니다.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춘자 언니 미안해. 마트가 너무 싸.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춘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살기 힘든 거 나도 아는데 뭐. 할머니가 돌아가고 춘자는 뒤돌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함께한 단골이 떠나갔습니다. 미경은 춘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미경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레시피 흘렸잖아.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오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진수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춘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고집만 안 부렸어도 납품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춘자는 진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집? 내 인생을 돈으로 바꾸라는 게 고집이냐? 진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생? 인생은 돈이 있어야 지켜요. 엄마는 현실을 몰라. 춘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섰습니다. 아들과 싸우는 것이 지쳤습니다. 미경은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춘자의 레시피 노트에 남은 페이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가게 폐쇄회로 화면도 백업했습니다. 진수가 캐비닛을 열었던 날의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영상, 강 부장의 명함과 문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일부러 춘자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춘자가 미경을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뭐? 제가 그날 밤에 고춧가루 비율 얘기한 거 맞아요. 춘자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건 진수 씨한테만이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했어요.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고 그게 새나간 거잖아.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진수 씨가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새나갔을까요?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내가 실수로. 미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수로 강 부장한테 말했나요?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춘자가 진수를 봤습니다. 강 부장? 그게 누구야? 진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춘자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 밤 춘자는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냐?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빚이 있냐?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어요. 얼마나? 1,000만 원 정도요. 춘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가 도와줬을 텐데.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힘들게 하기 싫었어요. 춘자는 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가족인데. 하지만 춘자는 마음 한편으로 의심했습니다. 진수가 그 빚 때문에 뭔가 했을까? 레시피를 팔았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자식을 믿어야 한다. 다음 날 강 부장이 또 가게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춘자와 진수가 모두 있을 때였습니다. 미경도 뒤편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납품하시면 안정적인 수입이. 춘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강 부장은 진수를 받습니다. 박 사장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수는 당황해서 강 부장을 막았습니다. 밖에서 얘기해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춘자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진수와 강 부장이 무슨 약속을 했을까? 미경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녹음기도 켰습니다. 박 사장님, 추가 레시피 언제 주십니까? 약속 지키셔야죠. 진수는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엄마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해주세요. 안 그러면 빚 대신 갚아준다는 약속도 취소됩니다. 미경은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춘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미경을 봤습니다. 미경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 사장님, 추가 레시피 언제 주십니까? 약속 지키셔야죠. 춘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진수의 목소리. 조금만 더 기다려요. 엄마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춘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경이 받쳐줬습니다. 어머니 진수 씨가 레시피를 팔았어요. 빚 때문에. 춘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인생을 팔았어? 미경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춘자는 가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을 지켜온 김치가 아들의 손에 팔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춘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아, 난 뭘 잘못한 걸까? 미경은 춘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아들이 나를 배신했어. 내가 뭘 잘못 키웠길래.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미의 인생을 팔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춘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미경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춘자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열이 났습니다. 기침도 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요. 진수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자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세 사람은 춘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입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푹 쉬셔야 합니다.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춘자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었습니다. 진수는 침대 옆에 앉아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경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경 씨죠? 저 강 부장입니다.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
무슨 일이세요? 박 사장님이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병원에 있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병원으로 가도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미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네, 오세요. 1시간 후 강 부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미경을 만났습니다. 미경 씨, 박 사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병실에 계세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랑 있어서 못 만나실 것 같아요. 강 부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데 추가 레시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미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얘기 어머니한테 하시는 게 어때요? 강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다 아세요. 진수 씨가 레시피 팔은 거. 강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춘자가 나왔습니다. 링거 스탠드를 끌고 나왔습니다. 춘자는 강 부장을 봤습니다. 당신이 강 부장이구만. 강 부장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춘자는 강 부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을 꼬드긴 게 당신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돈으로 샀지? 얼마 줬어? 강 부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1,000만 원. 춘자는 비웃었습니다. 30년 인생이 1,000만 원이야? 참 싸게 샀네. 강 부장은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업이에요. 좋은 레시피를 찾는 게 제 일이고요. 남의 인생 훔치는 게 사업이야? 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진수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강 부장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 부장님, 왜 여기? 춘자는 진수를 봤습니다.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수야, 엄마한테 할 말 있냐?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엄마 레시피를 팔았어? 진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빚 때문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빚이 뭐가 그리 중요해? 엄마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엄마 힘들게 하기 싫었어요. 춘자는 진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병원 복도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힘들게 하기 싫어서 엄마 인생을 팔았어? 그게 말이 되냐? 진수는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부장은 슬그머니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할 얘기 많은데. 미경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복도에 두 사람의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 사장님, 약속 지키셔야죠. 추가 레시피도 넘기기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춘자는 미경을 봤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부러 의심받게 만들었어요. 진짜 증거 잡으려고. 춘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내가 그걸? 가족이 무너지면 어머니 김치도 무너져요. 어머니는 제게도 어머니예요. 춘자는 미경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진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강 부장은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미경은 춘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진수 씨도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해요. 벌은 벌대로 받고요. 춘자는 울음을 그치고 미경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춘자는 진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수야, 넌 잘못했다. 크게 잘못했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냐? 고쳐야지. 춘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분노에서 결심으로. 내 김치도 내 가족도 내가 다시 담근다. 며칠 후 춘자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게는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저녁 춘자는 미경을 불렀습니다.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춘자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없었으면 난 진실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춘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수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아. 빚도 있었고 압박도 받았겠지. 어머니, 근데 말이야, 미경아. 그래도 가족이잖아.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 씨도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춘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한다고 다 되냐?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미경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블릿이 없어서 휴대폰에 모든 자료를 정리해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미경은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레시피 노트 찍힌 흔적 사진, 강 부장과 진수의 대화 녹음 파일, 강 부장 명함과 문서 표지 사진, 가게 폐쇄회로 영상 캡처. 이 모든 걸 내가 혼자 모았어? 네. 조금씩 모았어요. 춘자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다, 미경아. 넌 정말 대단해. 미경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춘자는 미경을 꼭 안았습니다. 미경아, 내가 내 편이었구나. 어머니, 진수 씨도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해요. 벌은 벌대로 받고요. 춘자는 미경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아들이지만 벌은 받아야 해.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레시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수가 넘긴 레시피 있잖아. 사실은 그건 진짜가 아니야. 미경은 눈이 커졌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경쟁 가게들이 우리 맛을 따라 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나는 가짜 비율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뒀어. 어머니, 그럼 진수가 가져간 건 그 가짜 페이지야. 진짜는 따로 보관하고 있어. 미경은 놀랐습니다. 그럼 마트김치는 곧 맛이 무너질 거야. 진짜 배합이 아니니까. 춘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도 김치처럼 담가야 해. 급하게 하면 맛이 안 나. 천천히 정성스럽게. 미경은 춘자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살아온 거지. 30년을 버텨온 거야.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춘자는 진수를 불렀습니다. 셋이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춘자는 진수를 봤습니다. 진수야, 할 말 있니?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랬어? 빚이 너무 컸어요. 감당이 안 됐어요. 강 부장이 레시피만 주면 빚을 막아준다고 해서. 춘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인생을 팔았냐? 진수는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춘자는 진수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팔아넘긴 레시피의 문제점이야. 미경이가 정리해줬어. 진수는 종이를 읽었습니다. 가짜 비율로 만든 김치의 문제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춘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판 레시피는 가짜야. 진짜는 따로 있어.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강 부장은 곧 알게 될 거야. 자기가 산 게 쓸모없다는 걸. 진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너는 사기꾼 됐지. 가짜 팔았으니까. 진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강 부장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춘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한 일의 대가야.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진수 씨를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춘자는 미경을 봤습니다. 도와주긴 해야지. 근데 그 전에 진수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사과해야지. 강 부장한테도 상인회한테도.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과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해. 진수는 두려웠습니다. 강 부장이 저를 고소할 수도 있어요.
춘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감수해. 그게 책임이야. 미경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혹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지. 춘자는 진수를 받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너를 용서할 거야. 근데 그 전에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해.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춘자는 처음으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럼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미경도 웃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춘자는 혼자 가게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배추를 절였습니다.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손맛이 되살아났습니다. 김치는 사람 마음이야. 급하면 맛이 먼저 울어. 춘자는 중얼거리며 양념을 비볐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춘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맛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에서 며느리로. 미경아, 내가 내 손맛의 다음장이구나.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 상인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큰 회의실에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 부장도 와 있었습니다. 납품 계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강 부장은 상인들 앞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으시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드립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마트와 경쟁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납품이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계약 전에 이것부터 들으세요. 상인들이 미경을 봤습니다. 강 부장도 미경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경 씨, 무슨 일이십니까? 미경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스피커를 켰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박 사장님, 약속 지키셔야죠. 추가 레시피도 넘기기로.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 부장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미경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불법이든 아니든 사실이잖아요. 강 부장님은 우리 집 레시피를 돈 주고 샀어요. 상인들이 강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비난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김치 맛을 훔쳐간 거잖아. 다른 상인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트 김치가 갑자기 맛있어졌구나. 강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미경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 부장의 명함, 문서 사진, 폐쇄회로 영상 캡처,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춘자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휠체어는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걸어야 했습니다. 춘자 언니. 상인들이 춘자를 맞이했습니다. 춘자는 강 부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 부장, 오랜만이네. 강 부장은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춘자는 강 부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거 하나 묻자. 내 레시피로 만든 김치 맛있던가? 강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춘자가 비웃었습니다. 맛없었지? 곧 더 맛없어질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춘자는 레시피 노트의 한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진짜 레시피였습니다. 내가 산 건 가짜야. 진짜는 여기 있어. 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짜요? 그래. 몇 년 전부터 경쟁자들 때문에 가짜 페이지를 만들어뒀거든. 내가 산 건 바로 그거야. 상인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강 부장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럼 제가 투자한 돈은?
날아갔지. 쓸모없는 레시피 샀으니까. 강 부장은 화를 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춘자는 태어냈습니다. 고소해. 근데 내가 먼저 불법으로 레시피 산 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강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인들이 강 부장을 몰아세웠습니다. 우릴 뭘로 보고? 시장 사람들 무시하지 마. 강 부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춘자는 미경을 봤습니다. 고맙다, 미경아. 미경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회의장 뒤편에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나와봐. 진수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진수를 봤습니다. 춘자가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수가 할 말이 있대요.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최춘자의 아들 박진수입니다. 상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 레시피를 강 부장에게 팔았습니다. 상인들이 술렁였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 씨, 고개 들어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야. 앞으로 잘하면 돼.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자는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수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춘자는 상인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 춘자는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상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을 겁니다. 제 손맛을 나눌 겁니다.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춘자 언니 무슨 말이야? 춘자는 웃었습니다. 김치 학교를 열 겁니다. 제 레시피를 가르칠 겁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춘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손맛은 숨기면 끝나요. 나누면 살아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미경이 춘자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김치 학교는 무료입니다.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어요. 상인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에요. 우리 시장이 살아야 우리 모두 살아요.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춘자는 진수와 미경을 봤습니다. 우리 가족도 다시 담갔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진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미경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춘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배신은 쓰라렸지만 그 덕에 알았다. 내 김치는 사람을 살리는 맛이라는 걸. 미경이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 부장은 불공정 거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트 PB 김치는 원조 논란과 품질 문제로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결국 그 제품은 단종되었습니다. 진수는 상인회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시장에 나왔습니다. 김치통을 나르고 배추를 씻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말없이 일했습니다. 춘자는 가게 간판을 바꿨습니다. 춘자네 김치학교라고 썼습니다. 새 간판이 시장 골목에 걸렸습니다. 손맛은 숨기면 끝나. 나누면 살아. 춘자는 중얼거리며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 지키려 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김치학교는 매주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첫 수업날 10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나이 든 분들도 있었습니다. 춘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최춘자입니다. 30년 동안 김치를 담가왔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춘자는 웃었습니다. 오늘은 기본부터 배울 겁니다. 배추 고르는 법부터요. 춘자는 배추를 들어 보였습니다. 배추는 단단해야 해요.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학생들이 배추를 만져봤습니다. 춘자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가르쳤습니다. 미경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양념을 비비는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양념이 골고루 섞여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비벼야 돼요? 미경은 웃었습니다. 손이 말해줄 거예요. 양념이 부드러워지면 그때가 딱 좋을 때예요. 춘자는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사람 마음이에요. 급하면 맛이 먼저 울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담가야 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춘자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김치가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한 학생이 춘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춘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봐요. 학생들이 모두 돌아가고 춘자와 미경과 진수만 남았습니다. 셋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생들 표정 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춘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원하던 거야. 미경이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준 건 레시피가 아니라 버티는 마음이에요. 춘자는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 김치도 사람도 버텨야 맛이 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앞에 앉아 김치를 먹었습니다. 춘자가 직접 담근 김치였습니다. 진수가 한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엄마, 이 맛이에요. 이 맛. 춘자는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맛이지. 미경도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이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자는 미경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내 손맛의 다음 장이구나.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김치학교는 소문이 나서 학생이 더 늘어났습니다. 춘자는 더 큰 공간을 빌렸습니다. 매주 수십 명이 찾아왔습니다. 가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김치학교를 다녀간 사람들이 가게 김치를 사러 왔습니다. 단골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출이 예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어느 날 춘자는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옆에는 미경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무엇이오, 어머니? 내가 날 지켜줘서.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춘자는 웃었습니다. 우리 서로 지켜준 거지.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진수는 가게에서 김치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단골이었습니다. 진수 씨, 오랜만이에요. 다시 왔어요. 진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김치 드시러 오셨어요? 그럼요. 여기 김치가 제일 맛있잖아요. 진수는 김치를 포장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마지막 저녁, 춘자는 미경과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춘자의 손과 미경의 손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양념이 배추에 발라졌습니다. 미경아, 이제 내가 해봐. 미경은 조심스럽게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춘자는 지켜봤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천천히 정성스럽게. 미경은 배추 한 포기를 다 바르고 춘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이제 넌 진짜 내 딸이야. 미경은 춘자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라디오가 흘렀습니다. 90년대 발라드였습니다.
춘자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씨는 쓰라렸지만 그 덕에 알았다. 내 김치는 사람을 살리는 맛이라는 걸. 춘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움직여온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경이 있었고 진수가 있었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손맛은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손맛은 나누면 살아. 정말 그래. 시장 골목에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춘자는 가게 문을 닫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춘자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 자리.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내 김치. 날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춘자는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는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한 줄 기다릴게요.